4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우려가 정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중국, 유럽 등 각국의 대응이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극대화시킬 거란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있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우려가 정점에 달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도 부과를 하고 또 EU 등 정책들의 불확실성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소위 말해서 상호 관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좀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됐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4월 2일 이후에는 좀 완화된다는 점에서 그 불확실성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완전히 해소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제 뉴스였나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5%의 관세를 더 부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공고했던 대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거기 나가서 목재와 또 구리까지도 관세가 지금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 갈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제 과감한 재정 지출을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 전체로서는 8천억 유로. 그래서 약 한 4년 동안 매년 GDP 1.25%, 1.3%의 국방비 지출을 하는 거로 나왔고요. 독일도 앞으로 그 10년 동안 5천억 유로 이상의 그 지출을 하는데 이것도 GDP의 1.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 지출이 물론 이제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도 있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번 전인대회에서 재정 적자를 늘리고 또 보상 판매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은 시장에서 기다렸던 것은 인민은행이 그 금리를 내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유동성 창구의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이 실망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직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개괄적으로 또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한번 봐볼게요. S&P 500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연초에 비해서 5% 이상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4월에 진입을 하는데요. 실적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초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5에서 5% 정도 실적 하향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일 큰 것이 이제 애플,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포드 자동차,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일부 보험 회사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약세가 되고 그리고 애플 플러스, TV 플러스에 대한 연간 매출이 약 한 10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앨런 머스크가 행정부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잡음을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가버넌스 쪽에서의 이슈가 되면서 이제 실적 악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이러한 어떤 실적 약화에 대한 전망들은 이 실적 시즌이 오면서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그러면서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발표가 될 때는 이거보다 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1분기가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많고 또 경제 심리 나빠지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서
좀 둔화는 되지만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미장도 그제부터 조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도 4년 내 최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발 관세로 인해 있는 불확실성들을 조금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소비 심리가 악화된 것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불안해지고 나빠지면 이게 궁극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의 70%가 이제 소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니까 우려가 큰 건 맞죠. 근데 이게 요번 분기나 뭐 3월 달 이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나빠진 게 좀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미국은 이만 이야기를 끝내보고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구 환신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소매 판매는 조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출이나 물가 등 이러한 지표들은 아직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디플레이션이나 디레버리징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진단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산업 활동이나 소비는 좋게 나왔어요. 단 이제 투자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 경제를 신경제와 구경제로 나누면 신경제는 뭐 딥식이나 이런 거로 아시다시피 AI나 IT 쪽에 이제 경제를 얘기하고 구경제는 뭐 옛날에 그 중공업이라고 그럴까요? 또 아니면 철강 이런 쪽인데 그런 부분 구경제는 지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요. 소비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부양책에 의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어떤 온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경제가 뜨거우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 소비자 물가가 2월 달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디플레이션이 된다 그러죠. 물가 상승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서 이 부분은 중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양책의 효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경제의 그 근본적인 그 과잉 생산 부분 그리고 또 부동산 부분에 의해서 경제 심리가 좀 나빠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진작책이 아직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이번 전인대회에서 정책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충격이 있거든요. 4월 2일 이후에 미국이 과연 중국에 대해서 어떤 관세 정책을 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돼서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더 이제 성장세가 약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나 금리 인하 같은 그런 완화적인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내수 진작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최근 시커머스가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이 됐는데 이렇게 좀 저가 공세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뭐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커머스가 들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급망 개선과 같이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지가 가장 큰 숙제고요. 국내 생산 기반을 또 만드는 거. 그리고 더 크게는 결국 우리 경제도 중국 못지않게 내수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내수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EU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EU가 대미 보복 관세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이후에 이제 무역 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미국으로 떠나서 아마 곧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완화 기대감에 간판 유럽 증시도 조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협상이 좀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을 좀 해야 될까요?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뭐 단정을 내리기 좀 어렵지만은 그렇죠. 네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유럽과 아니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과연 뭘 주고 뭘 받을지에 대한 이제 디스커션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관세 부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미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식으로 관세를 미국이 유럽에 부과할지 그리고 유럽은 보복 관세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관세 장벽을 내릴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관세 문제를 떠나서 유럽의 증시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 뭐 유로스탁스나 아니면 닥스 지수를 보면 거의 한 10% 이상씩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관세라는 불확실성에 더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방비 지출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 펀드가 GDP에 매년 앞으로 수년 동안 1.3%씩 늘어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유럽이나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주고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 미국, EU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4월 주요국 주식시장의 우려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개시될 정책에 정책 모멘텀이 작용의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려를 넘어서 정책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4월에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완화가 되더라도 위험 자산, 주식 투자의 어떤 변동성이나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는 점에서 뭐 우리가 좀 경기에 좀 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주식을 좀 선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 금에 대한 수요 같은 건 계속 늘어나고 원유는 가격이 떨어질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중립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주식시장 우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